근데 그 나름대로 방국계나 낀다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죠.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상력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45년도에 핵무기가 투발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제가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미군이 일본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려고 결심을 한 이유는 사람을 적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투발할 결심을 했는데 히로시마에 한 발, 나가사키에 한 발 하니까 일본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미군이 잘했다, 뭐 일본이 어떻다, 그는 떠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때 히로시마에 30만 명의 인구가 중에 우리 한국인이 7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3만 명의 우리 한국인이 있었는데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경남 하천에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핵무기가 투발돼 가지고 있었던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합천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현재 110여 명 정도의 원폭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일본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합천에 있느냐? 우리 일가들도 합천에 많이 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때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합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합천에 거기에 그분들의 그런 또 회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합천에 있는 우리 일가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이 있느냐, 뭐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이제 매년 미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각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금년 2018년에 대한민국은 7위입니다. 7위. 7번째. 우리의 이게 경제력보다는 더 앞선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몇 위냐? 18위입니다. 18위. 근데 이걸 평가할 때는 뭘 평가를 했냐면 그 나라의 현역병력, 예비역, 그 다음에 항공기, 함정, 전차, 뭐 이런 외형적인 전투력과 그 나라의 국방 예산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이 많잖아요. 약 4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에 10%가 넘는 그 정도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군사력의 7위입니다. 7위, 7번째, 북한은 18번째인데 이건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순위입니다. 핵무기를 넣으면 비교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18위의 북한이 7위의 대한민국에게 늘 군사력으로 겁박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군사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북한은 뻑하면 불바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믿는 구석이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 용어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대는 가지고 있는 전력.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화생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앞서지만 핵무기와
핵무기를 이렇게 결합하면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핵은 미군이 먼저 개발했느냐? 아니에요. 서독이 먼저 개발했어요. 서독이 먼저 개발해서 거의 성공에 임박했는데 노르웨이에서 중수를 싣고 와서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연합군이 이걸 눈치채고 이 중수를 실은 함정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걸 침몰시켰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때 독일의 핵무기를 개발했던 과학자는 전부 유태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유태인들을 히틀러가 이 화학가스에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태인 과학자들이 전부 대거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맨하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만약에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아마 세계의 역사는 왜 다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다 안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핵무기라는 게 어떤 영향일까? 북한의 화학무기가 어떨까? 자, 북한의 화학무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최고 실권자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화학무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북한은 화학무기는 북한이 2,500에서 약 5,000톤 규모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우리 일가님들도 알지만 시리아에 가끔 정부군이 반정부군에게 공격해가지고 화학탄 투방하잖아요. 시리아는 화학탄을 만들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왜? 맨날 내전만 해가지고 과학적인 기반이 있습니까? 근데 중동 지역에 화학무기를 만드는 건 북한의 기술진들이 나가가지고 화학진을 합니다. 화학무기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건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성 물질을 건조시켜서 화학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되는 부품이 뭐냐면 건조로입니다. 건조로. 예. 인도양, 대서양에 우리 태평양에 떠 있는 어떤 함정을 수색했어요. 해보니까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중소로를 수출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북한이 중동 지역에 중소로를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화학탄을 제조하는 기술로서는 세계에 아주 앞서 있어요. 그 70년대 초부터 했어요. 왜? 김일성이 6.25가 끝나고 전쟁 분석회를 해서 변호의 회의라고 있어요. 가서 해보니까 왜 전쟁을 승리를 못했느냐? 승리를 못한 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밀고는 내려왔지만 그 결정적인 한 방이 그때의 화학무기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부터 만들었어요. 뭐 여기는 제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